네, 시작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의 SE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보안 웨비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큰 제목은 Security Beyond Parameter로 저희가 잡았고요. 보안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아젠다는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IT 트렌드의 변화, 그래서 따라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IT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격 방법 및 공격 시나리오를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체크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방어 전략, 그러니까 즉 두 번째에서 이제 논의가 될 최근 공격에 대한 체크포인트가 갖고 있는 방어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IT 트렌드 변화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과거 환경은 뭐 IDC 혹은 뭐 사내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IT에 취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근 가장 뚜렷하게 나는 이제 트렌드 변화는 클라우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에도 클라우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뭐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뭐 과장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대다수의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 환경에 맞게 이제 보안도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뭐 오늘날까지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인프라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하시죠. 뭐 예를 들자면 사내 네트워크 혹은 사내 IDC 환경에 방화벽을 구축을 한다라든지 IPS를 구축을 한다라든지 혹은 IDS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보안 솔루션을 물리적인 환경에 이제 구축을 하는 게 오늘날의 보안인데 사실 최근 환경은 IT 디바이스가 굉장히 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모바일 뭐 핸드폰이라든지 타블렛 PC라든지 혹은 랩탑을 외부로 반출을 해서 원격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IT 트렌드 변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 공격자라면 어떤 타겟을 좀 더 타겟팅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명확한 타겟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뭐 서버라든지 어떤 엔드포인트 단말 같은 경우는 그 앞단에 이미 기구축된 보안 솔루션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벽 운영이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그러니까 IPS, IDS, 뭐 샌드박스 혹은 뭐 네트워크 기반에서 동작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라든지 뭐 안티웜이라든지 이런 보안 솔루션이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사실 공격자라면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모두 다 우회해서 엔드 단말에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돌고 있는 그런 단말을 통해서 사안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IT 트렌드는 그 외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말을 통해서 그 내부 사내 서버를 유입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회 환경의 낮은 보안성이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외에 들고 나간 어떤 그 단말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무분별한 사용이라든지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뭐 사용이라든지 혼합해서 사용한다든지 혹은 사회에 좀 더 자유롭게 단말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뭐 사내에서는 뭐 하지 않던 어떤 뭐웹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무분별하게 좀 사용을 할 것이고 이러한 취약점을 공격자는 놓치지 않고 약점을 좀 더 이제 타겟팅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유행하는 공격 방법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타블렛이 일단 타겟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까지 타겟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행하는 공격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그 흔히 사용되는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웹을 이용한 공격도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사용한다라든지, 혹은 워터링 홀 공격과 같은 어떤 악성 웹을 만들어서 어떤 사내 그 사용자가 접속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공격이 이제 웹 공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과 지금 말씀드린 웹 공격이 탑2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일 쉐어, 공유 폴더를 이용을 해서 어떤 악성 코드를 전송하고 실행을 유도하는 그런 공격이 또 주로 많이 사용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피싱 이메일을 전송을 한다라든지, 혹은 악성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공격 시도, 그리고 뭐 악성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그 맨인드 미들 공격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어떤 계정 탈취, 계정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탈취를 해서 어떤 적합한 그 권한을 가지고 악성 행위를 하는 게 공격자의 최종 목표이고 공격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공격 패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러한 시나리오로 그 굉장히 보안 사고가 이제 종종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그 사용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그 커피숍을 갔습니다. 근데 해당한 커피숍에 마침내 그 프리 와이파이가 있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하는 프리 와이파이에 접속을 한다라는 게 우선 굉장히 흔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런 그 정보도 없는 공공 핫스팟 와이파이를 연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동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게 그 무분별한 그 아무런 정보도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그런 행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샵이라든지 커지 그쪽에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한다면 뭐 10% 혹은 2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라는 어떤 문구를 봤을 때,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디스카운트를 받는 어떤 그런 행위를 쉽게 별 의식 없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악성 공격자가 그 사내 네트워크로 이제 침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형태가 가장 흔한 어떤 공격 형태가 될 것이고,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중간자 공격이 시도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면 흔히 도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적합한 서버, A 서버와 B 서버 간에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 엿드는 행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엿드는 행위를 통해서 그 어떤 사용자가 어떤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패스워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뭐 이메일로 보내는지 혹은 채팅과 같은 그 매체를 통해서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도청을 통하면 충분히 위협적인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맨인드 미들 공격을 통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 사내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혹은 뭐 세일즈포스와 같은 어떤 계정 탈취를 통해서 사내 시스템에 그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접근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공격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공격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페인 공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명확한 타겟을 잡고 해당하는 타겟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A라는 어떤 회사의 임원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커가 일주일 혹은 6개월, 더 나아가선 1년 동안 굉장히 집요한 공격을 펼칩니다. 피싱 이메일도 보냈다가, 혹은 이제 웹을 이용한 접속을 통해서 이제 악의적인 그 파일을 떨어뜨려서 어떤 그 권한을 탈취하는 것을 행위를 한다라든지, 그것도 조차 하지 않으면 피싱 이메일을 다시 시도를 한다라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떤 그 USB라든지 외장 장치를 통해서 어떤 그 악성 코드 감염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격 방법을
통해서 타겟팅을 이제 무너뜨리는 게 이제 캠페인 공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격자가 그 클라우드까지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이메일 인프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메일 인프라에 이제 적합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접근을 해서 어떤 뭐 정상적인 이메일을 전송하고 수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임직원을 사칭해서 뭐 그 어떤 뭐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는 어떤 그 임원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그리고 이제 송금을 요청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피싱 메일을 보내는 게 이제 그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어떠한 부서의 뭐 김광수입니다. 뭐 그 패스워드가 만료가 임박했으니 해당하는 링크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뭐 다시 그 리셋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 이메일을 받은 임직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경을 원하는 그런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고 즉 아이디와 그리고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서 그 정상적인 임직원처럼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또 보낼 수 있죠. 뭐 안녕하세요. 뭐 특정 어떤 부서의 김광수입니다. 뭐 얼마의 송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송금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상적인 임직원을 사칭을 해서 뭐 어떤 전자결제를 집행을 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보낸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임직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을 하게 되고 바로 그 금액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공격자가 어떤 모바일 단말 혹은 랩탑 혹은 클라우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합한 권한을 탈취를 했을 경우에 거의 기업 IT 자산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런 그 내용이 오늘날의 이제 IT 트렌드이고 보안 트렌드입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사용됐던 어떤 전통적인 보안은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보안이라고 이제 하는 건 시그니처 기반 혹은 평판 기반으로 이제 동작하는 어떤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티바이러스라든지 IDS라든지 혹은 IPS라든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안 솔루션들은 기존에 알려진 그런 시그니처, 즉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해당하는 업데이트에 대한 결과로 시그니처를 가지고 이제 동작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V 엔진에서 대응 가능한 혹은 IPS 엔진에서 대응 가능한 수준은 45%밖에 그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45%도 굉장히 후하게 뭐 쳐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샌드박스를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어떤 그 안티 샌드박싱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악성 코드도 굉장히 기승을 그 부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샌드박스 환경에서 분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악성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샌드박스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엔드 유저 PC 혹은 서버에 떨어졌을 때 악성 행위를 하는 그런 악성 코드도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어떤 보안 솔루션만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어떤 보안 사고를 막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게 이제 그 오늘날의 보안 트렌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임직원 혹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태블릿 PC라든지 이러한 단말에도 굉장히 취약점이 많이 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해당하는 OS에 대한 어떤 뭐 최신 패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합하게 구글 플레이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앱스토어에 올라가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상으로 보이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사실상 악성 행위를 하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게 오늘날의 보안 트렌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악의적인 어떤 그 코드를 삽입하거나 어떤 뭐 문서를 삽입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어떤 그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를 혹은 신원 도용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보안 솔루션, 어떠한 고급 보안 엔진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살펴본다면 사실 정적 분석이라든지 동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의 차이점은 정적 분석은 일단 소스 코드 리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파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 해당하는 내용을 다 디코딩을 해서 그 소스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특정 악성 소스 코드가 삽입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를 탐지 대응하는 게 정적 분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적 분석은 그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해보고 그 이후에 악성 행위를 하는지를 탐지 차단하는 게 동적 분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오늘날에 필요한 두 가지 엔진이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샌드박스를 그 회피하는 악성 코드를 탐지해주는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진을 사용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든지 그 AI라든지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그 보안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어떤 보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보안 엔진을 통해서 그 악성 코드에 대한 차단을 할 수가 있는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탐지만 하는 게 아니고 탐지 그리고 차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보안 트렌드에 적합한 어떤 그 체크 포인트의 전략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가드 사스 솔루션을 저희가 전략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 그 설치할 수 있는 그 샌드블라스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전략과 그리고 이제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되는 샌드블라스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전략이 이제 세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의 저희 샌드블라스트 모바일에 대해서 이제 가트너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샌드블라스트 모바일은 네트워크 디바이스 관련된 이상 탐지 기능을 통해서 안티피싱이라든지 제로데이, APT 공격을 탐지해주는 거의 전무한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평가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샌드블라스트 모바일 솔루션에 대한 전략은 그 다음과 같은 변화된 트렌드 그리고 영향력에 대응하도록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된 트렌드 첫 번째는 65% 이상의 사용자가 그 모바일 단말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무분별하게 브라우징을 사용을 하게 되죠. 무분별한 브라우징 사용이라는 건 악성 URL도 접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엔드 단말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영향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화된 트렌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도 사내 자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뭐 트렌드가 될 것 같고 따라서 어떤 해커가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사내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앞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바일 피싱이 굉장히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게 트렌드다라는 게 어떤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모바일 피싱 같은 경우는 막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내 자산 같은 경우는 피싱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미 도입된 그 보안 솔루션에서 막아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바로 노출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과 업무적인 일을 그 동일한 단말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악성 코드에 의한 어떤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그 보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악성 네트워크에 의한 사고가 이제 두 가지, 그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점이 될 것 같은데, 뭐 탈옥한다라고 하면 보통 거의 그 탈옥한단 말은 거의 그 보안 사고에 거의 완전히 노출이 됐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취약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샌드블라스트 모바일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 나열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샌드블라스트 모바일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는 알려진 어떤 악성 행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응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저희가 뭐 보통 제로데이라든지 APT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 방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고 어떤 정적 분석이라든지 동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평판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은 이제 샌드블라스트 에이전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사내에 운영되고 있는 데스크탑 혹은 랩탑에 설치가 돼서 APT 에이전트 혹은 EDR로 불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캠페인 공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멀웨어 그리고 해커는 캠페인 공격을 하는 게 그 명확한 사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공격이 그 남북 공격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남북 공격이 아닌 그 어떤 그 트래픽이 그 횡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동서 쪽으로 어떤 그 흐르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그 네트워크 최상단에 어떤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 보안 솔루션이 없는 그 네트워크 밑단, L2단에 어떤 악성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전략을 방어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좀 챌린지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어떤 해답 전략이 샌드박스 에이전트로 저희가 어떤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샌드블라스트 에이전트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은 우선 좌측 상단에 보시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와 이제 같이 운영이 되면 지금 오늘날에 그 제공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엔드포인트 보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했던 것처럼 알려진 어떤 시그니처라든지 뭐 공격 패턴 이런 거를 탐지하고 대응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 제로데이성 어떤 공격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AV에서 이제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 샌드박스 에이전트에서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려진 공격과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영역까지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일단 핵심 기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보시면 우선 엔드포인트 샌드박스를 제공을 합니다. 즉 파일이 특정 단말, 특정 서버, 뭐 데스크탑이나 랩탑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그 파일이 떨어지면 어떤 동적 분석 그리고 정적 분석을 요청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악성이다라고 하면 차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샌드박스가 우선 첫 번째 어떤 핵심 기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 기능과 전략은 랜섬웨어 전용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어떤 랜섬웨어의 암호화 행위가 탐지가 되면 즉각적으로 파일에 대한 스냅샷을 저희가 그 파일을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를 한다고 하면 이미 저장해 놓은 저장해 놓은 파일을 가지고 복원을 하는 그런 엔진이 랜섬웨어 전용 엔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그 핵심 엔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단말이 감염이 된 걸로 의심이 되면 그 논리적인 네트워크 격리를 통해서 L2단 어떤 트래픽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그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이제 세 번째 핵심 기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모든 엔진을 다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그 포렌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랩탑, 데스크탑, 즉 엔드포인트에 일어났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그런 그 리포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악성 코드가 어떠한 레지스트리 키라든지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그 드라퍼를 떨어뜨렸는지, 레지스트리 생성 삭제 수정, 이러한 악성 행위를 했는지, 혹은 악성 네트워크 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타임라인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보안 운영자는 이러한 그 포렌식 리포팅을 통해서 차후에 어떻게 우리가 사내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에이전트 내용을 단일 에이전트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티 랜섬웨어,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그리고 제로 피싱, 그리고 뭐 무해화 기능. 제가 무해화 기능을 뭐 따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안 드렸는데, 최근에 CDR이라고 해서 문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그 엔드 단말에 떨어졌을 때 그 디스암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동적 요소, 특히나 뭐 매크로라든지 DB 쿼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삭제해주고 뿌려지는 그런 내용을 이제 무해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엔진들을 단일 에이전트로 제공을 하는 게 샌드플러스 에이전트가 드릴 수 있는 그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엔드포인트 단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또한 저희가 그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백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매체 제어 기능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더 나가서 풀 디스크 인크립션이라든지 혹은 엔드포인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그 사내에서 필요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그 단일 에이전트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클라우드 클라우드 가드 사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가드 사스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보안 전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구글 수트, 오피스 365, 뭐 박스, 드랍박스,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 파일 공유를 통해서 링크를 보낸다라든지 혹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혹은 악성 코드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탐지해주고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춘 솔루션이 클라우드 가드 사스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IT 트렌드 변화와 같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매일이 아니고 매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내고 혹은 파일 공유를 하고 이러한 그 기능들을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악성 링크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유출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의적인 사용자가 또 해당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도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게 오늘날의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보안적인 관점에서의 챌린지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전략인 클라우드 가드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능 네 가지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첨단 엔진을 사용하여 제로데이 위협 차단 혹은 APT 위협 차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악성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탐지와 차단을 제공을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데이터 유출, DLP적인 기능도 갖고 있어서 데이터 유출과 어떤 악성 코드 유입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그 제품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떤 뭐 투팩트 인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멀티팩트 어덴티케이션 기능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365 혹은 그 Gmail 혹은 이제 세일즈포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보통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그 적합한 단말에서 접속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차단을 해주고 차단을 했다라고 하면 원인을 알려주고 그런 기능까지 이제 두 번째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유입되는 어떤 피싱 이메일 그리고 악성 이메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내용을 그 탐지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그 이벤트에 대한 어떤 그 통합적인 가시성을 제공을 해주는 게 클라우드 가드 사스가 드리는 어떤 세 번째 전략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가드 사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저희 모바일 그 샌드블라스트 모바일, 샌드블라스트 에이전트 이 세 가지 솔루션은 그 단일 마치 단일 솔루션처럼 유기체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솔루션은 서로 인텔리전스를 공유를 통해서 해당 그 인텔리전스를 핵심 엔진으로 이제 그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노트북에 A라는 그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를 즉각 인텔리전스에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 노트북에 유입된 악성 코드가 클라우드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공격을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저희 그 체크 포인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강점은 이미 기존에 검증된 최고의 보안 엔진이 적용이 돼서 그 알려진 내용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핵심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단 그리고 어떤 그 악성 코드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보안 엔진이 적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풍부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세 가지 솔루션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전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체크포인트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방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문의 있으시면 저희 그 테크데이터 글로벌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이메일 혹은 그 유선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